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딥시크입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LLM 학습은 세 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사용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해서 뭐 모델의 답변 품질을 높이는 식의 어떤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 3번, 특히 이 3번의 강화학습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딥시크는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동명의 스타트업인 딥시크에서 개발한 모델이고요. 25년 올해 1월 발표한 이 딥시크 R1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오픈 AI의 가장 최신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달성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이제 다룰 모델은 1월에 발표된 이 R1 모델이랑 이 R1 모델의 기반이 되는 V3 모델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V3, 딥시크 V3 모델은 그 R1 모델 한 달 전인 24년 12월에 발표된 모델이고요. 딥시크 R1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고, 이제 14.8쪽의 토큰을 학습을 했다고 하고, 어, 주요 공원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GPU의 메모리 학습이나 추론 시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크게 최적화한 것이 가장 큰 공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는 활성화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 이, 이 레이어 안에 어떤 파라미터에게 특정 어떤 파라미터에게는 너는 뭐 숫자를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사만 담당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토큰이 어떤 뭐 숫자면은 요 숫자 전문가만 활성화가 되고 동사면 이 벌브 전문가만 활성화가 되는 식으로 이, 어, 이 파라미터를 제한을 해서 GPU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킨 방법입니다. 뭐 이 방법은 이 딥시크 이 모델에서 처음 사용된 방법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던 방법을 좀 개량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키밸류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추론 시 필요한 메모리를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밸류 그 로라를 아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키밸류가 이제 큰 행렬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작은 행렬로 분해를 해서 하나는 이제 원래 차원에서 좀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거 행렬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이 저차원에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데이터를 아, 키밸류를 행렬을 이제 분해를 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기존에 이제 원래 LLM에서 사용을 했던 멀티 헤드 어텐션과 비교를 해보면 뭐 당연히 이 어, 메모리 사용량도 줄고 특히나 이제 문맥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되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보다 좀 저사양의 GPU에서도 LLM을 학습 또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키랑 밸류가 뭐죠? 그 QKV가 셀프 어텐션에서 사용하는 QKV에서 KV를 뜻합니다. 네. 전체적인 모델 학습은 H800 GPU를 한 2048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1시간 사용했을 때 2달러로 계산을 해서 전체 이 GPU 학습에만 사용한 비용이 5.5 밀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한 80억, 90억 나왔다는 그 수치가 여기서 나온 수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토큰 프리딕션은 원래는 이제 언어 모델이 토큰을 예측할 때는 하나씩만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여러 토큰을 동시에 예측을 해서 뭐 미래 토큰 예측을 강화한 것도 있고 추론 시에도 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뭐
이 결과로는 뭐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비교군을 보시면 뭐 딥시크 V2.5는 뭐 본인들 이제 뭐야 레거시 모델이고 요 QN이나 라마는 오픈 소스 공개된 모델들이고 또 GPU나 클루드 같은 경우에도 이 경량화한 모델을 비교군으로 삼아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GPT 거나 아니면 클루드가 이 공개된 모델보다도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뭐 이 결과를 크게 막 신뢰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V3가 처음 이제 발표됐을 때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이 결과 자체가 그렇게 막 신뢰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달에 발표된 R1 모델은 이 V3를 기반으로 해서 이 처음 배경 지식에서 설명한 이제 2단계, 3단계의 큰 어떤 공원이, 공원이라고 하보단 거기에 이제 주로, 주로 다룬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험을 하는데요. 하나는 2단계를 배제한 1단계 이후에 바로 3단계를 강화학습만을 사용한 이 R1 제로 모델이랑 코드 스타트 뭐 여기서는 코드 스타트로 가는데 그냥 이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3단계를 한 이 R1 모델을 어, 제안을 했고요. 네. 제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는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 학습을 한 모델이고 강학습은 이 두 가지 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응답의 정확도 평가이고, 하나는 또 이제 추론 과정을 평가하는 포맷 리워드 이 두 가지 보상 체계를 사용을 했고요. 그냥 어떤 질문을 주어졌을 때 그냥 계속 생각만 하도록 그 만들어진 모델이라 뭐 큰 그러니까 정해진 토큰 양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답변보다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이제 어, 그 리턴하는 모델로 계속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다가 이 아하 모먼트라는 거를 저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모델이 이제 답변을 하던 와중에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전에 그 내놓았던 어떤 생각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아하 모먼트가 있다. 내 여기 이제 뭐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델이 답변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습이 이제 계속 강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도 향상하지만 응답 길이까지도 향상을 하게 되면서 추론 능력이 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강화학습 초기 단계 학습이 크게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독성이나 언어의 일관성, 그러니까 답변에 뭐 여러 언어가 포함되는 등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제 생각이 필요 없는 질문에도 그냥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어떤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론 모델에서는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소량의 데이터가 사람이 좀 만진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을 해서 어떤 모델에 처음에 이제 그 지침을 주는 형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했고요. 또한 이제 앞서 있었던 언어의 일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랭귀지 컨시스턴시 보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R1 제로로 생성한 이 뭐 리즈닝, 논 리즈니까 생각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데이터를 나눠서 추가적으로 이제 2단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3단계를 수행한 모델이 R1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 이 이제 요 비교군에서도 좀 달라진 것이 이 5원 1217이 이제 당시 가장 그
성능이 좋았던 모델이었고요. 이 32B는 퀀타이즈 된 모델이고, 나머지 것들도 그 경량화나 아니면은 발전,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 보여주려고 이제 비교군을 삼았고, 여기서 이제 오픈 AI의 모델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 이 마지막으로 그 지식 전이에서 이 R1 모델의 강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R1 모델로 생성한 80만 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작은 모델을 파인 튜닝 했을 때 기존 모델보다 더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 여기 70B는 없네요. 이제 원래 이제 V3 모델과 비교를 하던 비교군으로 비교를 해도 14B만 해도 이미 이제 그 그것보다 훨씬 큰 모델보다 거의 비슷한 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R1 모델의 추론 능력을 좀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딥시크의 장점 혹은 공헌은 V3에서는 일단 V3나 R1이나 모두 이제 모델 학습 방법이나 가중치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헌이라 생각하고요. V3에서는 앞서 MLA나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 GPU 메모리 사용량 최적화가 가장 큰 것 같고, R1에서는 이 강학습의 효과를 검증을 했고, 지식 전이가 가능을 해서 소형 모델에서 높은 추론 능력을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로는 뭐 다국어는 둘째로 하고 이 콜드 스타트, 그러니까 R1 모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서 그 가지고 왔느냐가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발표된 모델이기 때문에 공개된 결과의 신뢰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좀 가장 큰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연구자들이 어 여러 실험 같은 거를 했는데요. 이 제이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모델 답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화염병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원래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딥시크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줄줄이 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50여 개의 탈옥 프롬프트가 모두 성공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모델 성능이랑 보안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안이 됐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도 중국 관련의 민감한 질문은 검열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모델의 어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